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2024년 2학기 덕이중학교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이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있긴 했지만 이제 대표 유형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루는 이제 평소 학원의 수업을 잘 듣고 숙제를 열심히 잘 해왔다면,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낼 줄 알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총 24문항이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요. 서술형 문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로는 4단원, 6단원, 7단원이 들어갔고,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는 4단원이 식물 파트, 생명 파트였고요. 이제 6단원은 화학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원은 지구과학 파트였어서 이제 화학을 기준으로 화학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생명과 지구과학, 암기들이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화학 파트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지구과학은 전부 이제 좀 암기가 기본이 되는 파트라서 제대로 된 암기를 했어야지 고득점이 가능했었고요. 이제 화학에서 용해도 계산 문제,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는 암기가 아닌 염분비 일정 법칙 계산 문제가 이제 대표 유형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 두 유형이 상 문제로, 난이도 상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제 계산까지 적용을 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과 에너지, 생명 파트에서는 이제 광합성, 증상작용, 호흡에 대한 이제 실험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험 과정, 거기서 어떤 게 쓰였는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잘 맞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에서 갑자기 이상한 유형이 나오거나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이제 앞에 4단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대표 문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재료와 산물, 그리고 이제 저장 과정까지 이제 그림을 보고 거기서 어떤 게 뭔지 그림을 보고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응용을 했어야 되고요. 이 그림은 이제 대표 유형 그림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10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6단원, 좀 어렵게 느껴지죠, 화학 파트. 10번에서 이제 질량과 부피의 표를 보고, 여러 가지 물질의 질량과 부피 표를 보고 밀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계산하고 그 밀도의 특징을 알고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는 것까지 이제 연결 지어서 응용할 수 있어야 써야 되고요.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표고 이게 다른 게 나오진 않았고 많이 본 표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용해도 변화 추이를 이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며, 이제 온도가 바뀌었을 때 얼만큼 석출이 되냐, 그 계산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달라서 용해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혼합물, 이 고체를 혼합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이 이제 틀리기 조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3번을 보시면 기체 용해도 대표적인 유형이었고요. 우리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 자료, 이걸 보고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두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기체 용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을 보시면요. 15번도 용해도 곡선인데 이거는 용해도 곡선 에서 각 요소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제 온도, 용해도의 차이,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을 때, 그래프 아래에 있을 때 그 각 지점에서 어떤 상태인지, 포화인지 불포화 용액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둘이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뭘 더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계산을 조금 해냈으면, 이제 비교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을 보면 딱 봐도 되게 자료가
길어요. 그렇지만 자료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7단원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자료였고요. 그리고 자료 대표 이 실험이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몇 번쯤 무조건 풀어봤을 유형이고 당황하지 않고 읽었다면은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요소가 실험에서 요소가 어떤 과학적인 요소에 대응이 되는지 이게 뭐였는지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번을 보시면 지구과학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염분비 일정 법칙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준이 되는 바닷물의 그람수를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알고만 있다면 몇 번 풀어만 봤다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두 해역을 비교해서 얼만큼 염류가 들어있는지 이제 계산해내는 문제였고요. 이제 이 양을 쉽게 줬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만 있다면 이제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총평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서술형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 유형에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숙제를 성실히 했다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제 쉽다고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냈을 거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고득점 맞을 수 있었던 덕이중학교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덕이중학교 2024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